GTX 시대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달리는 GTX에 올라타십시오.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은 GTX 시대가 열린다. 전국에 대단한 교통 호재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특별 세미나 설 이전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설 이후 급변하는 부동산 흐름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정부의 대책이 크게 나왔었죠. 1월 10일 날 발표했나요? 일시대책? 상당히 변화가 많은, 상당히 호재가 있는 대책이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지금 크게 반응을 안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용하지만 결국은 분출이 될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지금 그 시점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언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오시게 되면은 제가 설 이후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맞춤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제가 시장에 변곡점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제 말이 맞았죠. 이번에도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노른자이 시장을 어떻게 찾아내서 거기에 들어갈 것인지 정말 정밀한 투자 맞춤 전략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특급 교통 호재, 전국 GTX가 열린다. 사실일까? 이런 건데요. 정부가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일산도 갔었죠. 그래가지고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GTX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내로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전국을 1시간,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을 하겠다. 전국. 이거 되게만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교통이잖아요. 가장 큰 게. 그렇죠. 그 교통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한번 내용을 알아보시도록 하죠. GTX는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GTX 하는데 여기 영어가 딱 나와 있죠? Great Train Express. 영어 발음이 좋네. 그죠? 이게 GTX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한번 보죠. 자, 이런 기사가 막 났습니다. 강남까지 20분 GTX 호재에 2억 올랐다. 집주인들만 난리. GTX 집값 급등 열차 들썩이는 평택 벌써 호가 2억 뛰었다. 2기 GTX 본격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지금 이 GTX가 상당히 큰 호재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서. 자, GTX 지금 가장 빠른 게 ABC 노선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A 노선이죠.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게 이게 지금 3월에 일부 개통합니다. 3월. 그래서 현 정부 임기 내에 D 노선, E 노선, F 노선까지 임기 내에 다 예타를 마치겠다고 해요. G까지 나오나 이제 F 다음에. 그리고 지방은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해서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철도 도로 지화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김포 골드라인 혼자 완화의 최우선. 김포가 사실은 상당히 좀 복잡하죠. 거기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골드라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뭔가 개선하겠다. 교통을 바꿔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자, 여기 지금 3대 혁신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속도 혁신, 주거 환경 혁신, 속도 혁신, 주거 환경 혁신, 공간 혁신, 철도 도로 지하화, 신도시 광역고 교통 개선, 전국 GTX 시대, 수도권 GTX 시대 개막.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 도입. 한마디로 뭐 그거죠. 빠르게 GTX를 빨리 만들어서 전국을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 경기도는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GTX A가 올해 3월에 지금 일부 개통이 돼요. 이게 GTX A 노선이 보면은 수서에서 동탄까지 동탄 구간이 3월 개통입니다. 수서 동탄 3월.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연내에 올해 이제 연내 안에 개통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GTX죠. GTX A 노선이죠. 근데 지금 이 GTX A 노선의 남측 구간이 이게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수서역까지. 이게 가는 게 이제 남측 구간이고요. 그리고 북측 구간은 뭐 운정역, 킨텍스역, 그 다음에 대곡역, 이게 이제 북측 구간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들썩들썩 하는 것 같고요. GTX B 노선, C 노선이 조금 느린데 GTX B 노선은 2030년도 예정이고 GTX C는 28년도 예정이다. 그리고 사실 GTX A도요. 삼성역까지 다 완전히 준공이 되려면 한 2028년도가 돼야 돼요. 지금 일부 개통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일단 가장 빨리 가는 게 GTX A다. 그래서 GTX A 노선이 지금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A, B, C 노선을 갖다가 다시 또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GTX A 노선에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늘리겠다. 동탄에서 평택까지 노선을 연장하겠다. B 노선은 마석까지였는데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하겠다. C 노선은 덕정까지였는데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아산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뭐 기존의 것들부터 뭐 돼야지 연장을 하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 잘 모르는 좀 요원한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수도권은 뭐 GTX 노선을 깔면 되는데 어쨌든 이 지방은 이제 조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이 광역 급행철도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TX라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전에서 세정 충북권역에서는 CTX로 불리는 광역 급행철도 선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GTX DEF 신설 노선과 지방 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돈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나 이런 데를 민간 업체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것들은 뭐 사실은 좀 요원한 얘기다.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뭐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자, GTX를 넣는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어떤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고 속도 200km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시간과 돈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막 무슨 추가 연장 GTX 노선도 나오고 막 이런 계획들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선거철이 되니까 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조금 우리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안 들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 노파심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게 항상 선거철을 앞두면 이런 이제 공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일부는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GTX A의 뭐 북측 구간, 뭐 동탄역에서 북측 구간, 운정역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북측 구간. 근데 항상 이 GTX도 그렇고요. 이 광역철도도 똑같아요. 그 뭐냐면은
어느 쪽으로 오느냐요. 이 GTX가 호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GTX가 호재라고 하는 거는 이 GTX를 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우리가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다. 즉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 쪽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파주 운정에서 일단 지금 서울역까지 개통이 됐는데 서울역 개통이 된다. 서울역까지. 그러면은 서울역에 일자리가 많은가요? 서울역이 무슨 구예요? 아, 서울역 무슨 구인지 모르는 분들 참 많겠구나. 거기서 타고 와서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또 갈아타고 가야 돼. 일자리를 찾아서. 그러면 과연 그 GTX 효과가 있나요? 없죠. 결국은 일단 좀 시간이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남측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교통망이 확장되면 출근 시간 단축되는 것도 뭐 당연하고요. 접근성이 좋아져서 해당 지역의 어떤 편리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 삼아 말씀드리는 게 용인역에 GTX가 들어온다. 용인역 GTX가 들어와요. 구성역 바로 건너편이죠. 용인역에 GTX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인 전체가 좋아지는가요? 용인 전체가 다 호재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인에 GTX가 들어온다고 용인이 전체가 다 호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GTX가 들어오면요, 그 GTX가 들어오는 그 지역, 우리 소위 제가 늘상 얘기 드리잖아요. 역세권 얘기하잖아요. 그 역세권 범위 안에 드는 그것이 GTX의 호재 지역이지, 전혀 GTX랑 멀리 떨어져 있는 용인은 어떨까요? 용인이 많잖아요. 넓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GTX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GTX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이 GTX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TX가 지나가는 정거장 위주의 그 역세권, 이런 쪽들이 커다란 호재가 되는 거지, 떨어져 있는 지역,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거기서 뭐 전철 타고요. 아, 그 마을버스 타고 5분이면은 그 GTX까지 갈 수 있어요. 글쎄, 그게 한 단계 거쳐가는 게 그게 상당히 문제라니까요. 바로 내가 나오면은 좀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야지 GTX의 위력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GTX가 사실 A 노선, B 노선, C 노선 발표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발표되고 나서 집값이 오른 지역도 있고요. 집값이 떨어진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GTX가 들어와서 내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GTX가 들어오는 역 인근이 호재가 되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GTX도 결국은 제가 올해 시장도 그렇고 계속 그 양극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GTX도 양극화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것이다. 서울에 가깝게 들어올수록, 그렇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쪽으로 접근이 쉬울수록 어떻게 그것은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디에 만약에 광역교통이 하나 생겼어요. 뭐 KTX라든지 이런 게 생겼어. 천안에 KTX가 생겼어요. 천안역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천안역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다 서울로 가네. 서울역으로 다 서울로 가. 자,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이거 봐, 옛날에 서울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렸는데 20분이면 간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가서 장사를 하려거나, 아니면은 그냥 서울에 그쪽에 가깝네,
굳이 가 살까? 그쪽에 어차피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심 집중화 현상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면 할수록 뭐가 커진다? 도심 집중화 현상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도 물론 가격이 오르기는 하지만 반대로 도심 집중 현상이 더 커진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들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장땡이 아니다. GTX가 들어오는 그런 정류장들,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그리고 GTX가 어디에 쓰느냐,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를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들어오느냐,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아니면은 일자리랑 먼 곳에 GTX 정류장이 생기느냐, 이것도 우리 부동산 집값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GTX가 당장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GTX A가 호재지만은, 들어오면 너무 좋죠. 하지만, 시간이 일단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GTX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GTX가 들어오면 생활은 편해지고 모든 게 좋아지지만, 항상 GTX도 양파가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